정부가 오늘 초강경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사회부 이혁준 기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혁준 기자, 뭐뭐와의 전쟁, 그러면 옛날에 그 범죄와의 전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만큼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위중하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이 기간을 이제 보름, 15일을 설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19 잠복기는 14일이죠. 예. 지금부터 15일이면 감염된 사람은 그 안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겁니다. 일단 모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 감염과 같은 2차 감염도 막을 수 있겠죠. 정부는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확진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렇죠. 식당과 바, 나이트클럽, 체육관까지 모두 폐쇄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행동 지침에 퇴근 이후에 다른 약속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이제 협조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이 났던데 앞으로 넉 달 동안 장차관하고 공무원들 있잖아요. 급여를 30%죠? 네네. 이 반납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 15일 뒤면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 개학일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려면 정부가 권고한 행동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앞으로 넉 달 동안 반납하는 건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의지를 보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부가 브리핑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한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브리핑에서 전한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장기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세계적인 유행으로 확산하는 추세고 또 국내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서 그 우려가 큰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어떤 준비들, 그다음에 보다 사항에 맞는 지침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루어져야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를 할 수 있다. 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감당할 보건의료체계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환자가 늘면 그만큼 수용할 공간도 많아야 되니까요. 네. 장기전을 좀 대비해야 되겠다. 네. 답답하긴 합니다만 정부의 권고대로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구의 20대 확진자 한 명의 상태가 위중하다면서요. 네, 그 위중 단계인 그 26살 환자는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치의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장치인 에크모를 쓰는 환자를 위중하다고 판단합니다. 에크모가 뭐죠? 일단 환자의 그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 에크모는 환자의 몸 밖으로 빼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뒤에 다시 몸속으로 혈액을 넣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위중한 환자가 이제 20대고 그러면 20대 젊은 층은 면역력이 강하니까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젊은 연령층에서 어떠한 병원체를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면역이 폭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물질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네, 사이토카인은 체내 면역 물질인데요. 예. 방어를 하는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바이러스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환자의 폐나 신체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스나 메르스 환자에게서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타나 치사율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첫 소아 환자였던 그 11살 어린이. 네. 근데 이 어린이가 항바이러스제를 쓰지도 않고 완쾌를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완쾌가 됐습니까? 네, 지난달 18일 32번째 환자로 확진됐던 11살 여자 어린이 환자는 20번 환자의 딸이었는데요. 네. 일단 증상이 경미했습니다. 약간의 가래 증상은 있었지만 설사나 구토는 없었고요. 또 CT 촬영 결과 가벼운 폐렴을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 이후 입원 15일 만인 지난 4일 퇴원했는데요.
이 환자 사례를 연구한 의료진은 어린이의 선천성 면역 반응 자체가 어른과 달라서 급성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미성년 환자는 549명으로 전체의 6%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연구진이 영아나 유아, 아주 까는 아기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위험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 어린 아이들하고 또 영아 유아하고는 또 다른가 보죠? 네. 그 상하이 교통대학의학원 아동의학센터 연구진이 어린이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2천여 명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네. 중증이나 위중 환자 비율은 5.9%로 성인 18.5%보다는 훨씬 낮았는데요. 문제는 영아였습니다. 1살 미만 영아에서는 10.6%로 비교적 높았고요. 5살까지는 7.3%, 6살부터 10살까지는 4.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위중 환자나 중증 환자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에서 갓난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